저 아줌마가 나 밀었어. 기찬의 집 거실. 김한이 세리를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와 세리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김한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김한이 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요. 노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한아,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네, 엄마. 다 기억나요. 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줌마가 화내면서 나를 밀었어요. 세리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한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혼자 넘어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김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저 아줌마가 밀었다고요. 그때 기찬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찬아. 노숙자가 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김한이가 기억이 돌아왔어. 뭐? 기찬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 김한이 기찬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형, 나 다 기억나요. 김한아. 정말? 기찬이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넌 지금까지? 네, 바보였어요. 김한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기억나요. 기찬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형, 그런데. 김한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저 아줌마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화내면서 나를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기찬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리야. 이게 사실이야? 기찬아, 아니야. 김한이가 착각하는 거야. 세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기억이 뒤섞인 거야. 아니에요. 김한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저 아줌마가 밀었어요. 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기찬이 세리와 김한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김한아, 정말 확실해? 네, 형. 100% 확실해요. 김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지호 이야기 때문에 화내면서 밀었어요. 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호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세리야.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설명해봐. 기찬아, 정말 아니야. 세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김한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요? 김한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노숙자가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닥쳐. 노숙자가 세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 기찬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인의 원룸. 제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뉴스 봤어요? 도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한이 기억을 되찾았대요. 정말이요? 제인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세리가? 네,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에서 밀었다는 게 들통났거든요.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그럼 더 완벽해지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폭로할 때 김한 씨 증언도 함께 넣을 수 있잖아요. 제인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제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는 사람이 무기도 없이 갑니까? 제인이 폭로월드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무기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충격적인 증거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중률이 완전 100%인데 제인이 예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그쪽 과거 폭로하겠다고 공지 올라온 거예요. 제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예고 살인이네. 오전 기찬의 집. 세리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한의 폭로 이후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는 세리를 보기만 하면 화를 냈고 기찬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어디 가는 거야? 기찬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 세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세리야. 기찬아, 당신도 나를 의심하고 있잖아. 세리가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기만이 말을 믿는 거지. 세리야, 그게 아니라. 됐어. 세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볼게. 세리야, 그러지 마. 기찬이 세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하고? 지호는 기찬이가 잘 돌봐줘. 세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가야겠어. 세리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기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로월드에서 저희 회사 관련 예고가 올라왔어요. 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세리도 기찬의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찬이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폭로월드에 우리 얘기가 올라왔어. 뭐? 세리가 가방을 떨어뜨리며 기찬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폭로월드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로월드입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찬과 세리의 손이 동시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린 모든 폭로가 정확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찬이 세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 폭로의 대상은 YL그룹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 씨입니다. 세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살인, 불륜, 유괴, 아동학대.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살인 미수까지. 영상이 기만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기찬과 세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아, 우리 죽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야? 기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와 오성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폭로월드가 YL그룹 관련 충격적인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앵커가 긴급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말대로 저만 믿으세요. 윤희가 도희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희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누나,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오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랑 제인 씨가 준비한 거야. 이제 도희를 죽인 놈들이 벌 받는 거구나. 오성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누나, 정말 다행이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된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희야. 윤희가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너를 죽인 놈들을 혼내줄 거야. 보람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보람아, 할머니는 안 울어. 윤희가 보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야. 기뻐서요? 응, 나쁜 사람들이 벌 받게 돼서. 윤희가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정오 YL그룹 사내 카페테리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폭로월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리 회사야. 회장님, 완전 끝났네. 폭로월드가 틀린 적이 없잖아. 오늘 오후에 뭐가 나올까? 제인이 혼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들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제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도윤이 제인 옆에 앉았습니다. 제인 씨, 반응이 대단하네요. 네,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한 씨 증언도 추가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완벽해졌고요. 제인 씨,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실 줄이야. 도윤 씨도 고생 많았어요. 제인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기찬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제인과 도윤을 발견한 기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둘이 혹시... 기찬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제인이 기찬을 발견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제인이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폭로월드 너트 보고 확실해. 기찬이 다가오려 했지만 제인의 차가운 시선에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기찬이 급하게 카페테리아를 나갔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기찬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인이가 혹시 오후 제인의 원룸. 제인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폭로월드 라이브 방송 준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정말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제인이 책상 위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은호, 그리고 도희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제인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YL그룹 끝났네. 황기찬 떨고 있을 듯. 이번엔 뭐가 나올까? 제인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음성 변조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저는 폭로월드를 운영해온 강제인입니다. 화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대박. 강제인이었어? YL그룹 회장 부인이잖아. 이거 완전 복수국이네. 실화냐 이거?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제 남편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개하겠습니다. 강세리 씨. 제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기찬의 집. 기찬과 세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로월드를 운영해온 강제인입니다. 세리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인이가. 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가능해. 제인이는 기억상실이었는데. 기찬아, 우리 완전히 당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지금까지 연기한 거야. 화면 속 제인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남편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개하겠습니다. 노숙자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찬아, TV 봤어? 제인이가. 어머니, 조용히 해요. 기찬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화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할 것은 제 아들 은호의 유괴 살해 사건입니다. 제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세리가 홍만수라는 사람에게 사주한 일입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제인이 클릭했습니다. 홍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리 씨, 정말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해야 해. 그 애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어. 하지만 아이를. 홍만수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깨끗하게 해.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세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세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세리 완전 미친년이네. 아이를 어떻게 해. 인간이 아니야. 빨리 체포해라. 제인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김도의 살인 사건입니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당시 주변 상가의 CCTV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세리의 차가 의도적으로 도희의 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이 김도희가 회사 비리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입니다. 기찬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끝났어. 우리 완전히 끝났어. 제인이 세 번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관한 진실입니다. 화면에 또 다른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규철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찬아, 구급차를 불러줘. 가슴이 너무 아파. 이어서 기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운명인 것 같네요. 기찬아, 너 뭐 하는 거야? 회장님 편히 가세요.
제가 회사 잘 돌보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찬이 장인어른을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은 최근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화면에 김한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세리가 화를 내며 김한을 미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 황기만 씨의 직접 증언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김한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황기만입니다. 김한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세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오늘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강세리를 강간 미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세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제인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곧 체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폭로를 마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찬과 세리는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경찰들이 제인의 폭로 방송을 보며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진짜라면 황기찬과 강세리를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이 지시했습니다.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출동하세요. 오후 기찬의 집.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집안이 죽음의 정적에 빠졌습니다. 기찬과 세리는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세리가 급하게 방으로 뛰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어디 가는 거야? 기찬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도망가야 해. 세리가 옷가지를 가방에 막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 세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세리가 기찬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완전히 끝났다고.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 세리가 현금과 카드를 챙겼습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어. 세리야, 그러지 마. 기찬이 세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자. 변호사 구해서. 나. 세리가 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끝난 거야. 나까지 잡아 끌지 마. 세리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리야. 기찬이 세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이미 뒷문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집 뒷골목. 세리가 가방을 들고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택시. 세리가 손을 들며 소리쳤지만 택시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폭로 방송을 본 기사들이 세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젠장. 세리가 계속 뛰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뛰다 보니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세리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간다. 경찰들이 세리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찬의 집.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황기찬, 강세리. 체포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노숙자가 당황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아, 어떻게 해? 기찬이 세리를 찾았지만 이미 없었습니다. 동사님 보자, 그 자식 없어요. 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혼자 도망간 것을 확인한 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기찬을 체포했습니다. 황기찬 살인 방조 및 방임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강세리는 어디 있습니까? 수사관이 기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찬의 눈에는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후 인천국제공항. 세리가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릎에 붙인 밴드가 선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는 가장 빠른 항공편 주세요.
세리가 항공사 카운터에서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요청했습니다. 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잠시 당황했습니다. 세리의 얼굴을 제인의 폭로 방송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가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내 TV에서 자신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수백. 강세리. 아동 살해 혐의. 세리가 급하게 카운터를 떠나려 했습니다. 손님. 직원이 세리를 불렀지만 세리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 세리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은 창백하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세리가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강세리야. 나는 절대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세리가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항공사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세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공항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세리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쪽에서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세리,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누명이라고요.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세요. 안 돼요. 이건 모두 조작이에요. 세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제인이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세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폭로 방송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인 살인마. 인간이 아니야. 빨리 감옥에 보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죄라고요. 세리의 절규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인의 원룸. 제인과 도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강세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중 공항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요. 화면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세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세리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인이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네요. 제인 씨,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세리가 도망칠 것까지 예상하셨나요? 당연하죠.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찬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항 경찰에게 미리 연락해뒀죠. 도윤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네요. 도윤 씨. 제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드디어요. 도윤의 눈에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녁 경찰서. 세리가 조사실로 끌려왔습니다. 여전히 누명이에요. 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진정하세요.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모두 조작이에요. 세리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인이가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요.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녹음도 조작인가요? 수사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홍만수,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깨끗하게 해. 이것도 조작이에요. 세리가 부인했습니다. 음성 조작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CCTV 영상도 조작인가요? 화면에 세리가 기만을 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CG로 만든 거예요. 세리가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강세리 씨, 그만 변명하세요. 은우 유괴 살해, 김도의 살인, 황기만 살인 미수.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세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세리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세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완벽했습니다. 제인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세리의 몰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있는 것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강세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면회실. 제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기찬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제인이 기찬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승리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황기찬 씨. 제인이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제인아, 너 정말 뭐요? 제인이 기찬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억상실이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제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고 후에 깨어났을 때부터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전부 연기였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죠. 기찬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인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요? 제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죽입니까? 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게 만듭니까?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우리 아빠도 은호도 뱃속 아기도 모두 당신들이 죽였어요. 제인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제인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기찬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인아, 미안해. 기찬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인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로 은호가 살아 돌아와요? 그 말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요?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찬 씨. 제인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는 사람이 무기도 없이 갑니까? 기찬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무기요. 제인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명중률이 완전 100%인데. 이게 뭐야? 당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리 자료예요. 제인이 파일을 기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 계좌, 횡령 증거, 뇌물 리스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를 바보로 봤나요? 제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YL그룹 회장의 딸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제인아,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요? 제인이 기찬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호가 죽어갈 때 제발이라고 했을 텐데. 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왜 못 들었어요? 기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인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나를 당신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 가족들을 모두 없앤 거고. 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인이 추궁했습니다. 은호를 왜 죽였어요? 아버지를 왜 죽였어요? 제인아, 대답해요.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에 제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필요했어. 회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죽인 거예요? 제인아,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제인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해하라고요?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해하라고요? 제인이 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황기찬, 당신 정말 미친 거예요. 제인아, 이제 그만해요. 제인이 일어났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제인아, 가지마. 기찬이 제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리창이 막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제발 가지마.
왜요? 제인이 뒤돌아봤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더 있어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기찬이 절규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요. 제인아.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예요. 제인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신과 세리 없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제인아. 제인아. 기찬이 제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기찬의 목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제인이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편히 쉬세요. 제인의 완벽한 복수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찬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제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찬의 절규는 면회실에 메아리만 남긴 채 제인은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의 영전 앞. 도윤이 혼자 앉아 도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희야. 도윤이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이 드디어 해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죽인 놈들이 모두 잡혔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도윤이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기찬과 세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지? 도희야. 도윤이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놈들이 어떻게 됐는지. 삼촌 말대로 저만 믿으셨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인 씨가 정말 대단했어. 도윤이 사진에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해서 저놈들을 무너뜨렸어. 너도 하늘에서 봤을 거야. 도윤이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야, 이제 편하게 눈 감아도 돼. 도윤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범인들이 다 잡혔어. 정의가 실현됐어. 도윤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한이 마침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인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편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가 도희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늦었지만 해냈어. 윤희가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를 죽인 나쁜 놈들이 다 잡혔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엄마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보람이가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또 울어요? 아니야, 보람아. 윤희가 보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엄마한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거든. 보람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있어. 윤희가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오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뉴스 다 봤어? 응, 정말 다행이야.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도희도 편히 쉴 수 있겠어. 도윤이한테도 연락해야겠다. 오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같은 시각 도윤의 집. 도윤이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 씨, 저예요. 도윤 씨, 수고하셨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도윤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요.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도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 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인과 함께 싸워온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도윤 씨.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네요.
도희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그렇죠.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방. 도윤이 도희의 일기장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도희가 마지막에 쓴 글이었습니다. 오빠, 나 뭔가 큰일을 발견한 것 같아.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용감한 김도희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오빠가 말했잖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도희야. 도윤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의가 이겼어. 너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이겼어. 도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잘 자. 도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오빠가 너의 목까지 열심히 살게.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사랑해. 도윤이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길고 괴로웠던 복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악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한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희가 바랐던 대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도희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인사했습니다. 너 덕분에 오빠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정말 안녕. 창문을 닫고 도윤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무게에서 벗어난 도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인의 원룸. 제인이 혼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구속. 검찰 추가 수사 진행 예정.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TV를 끄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인이 책상 위에 아버지와 은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제인이 사진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인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과 세리를 체포시킨 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의 집. 도윤이 도희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1차 목표는 달성했어. 도윤이 사진에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잡혔어. 하지만 도윤의 표정에는 아직 완전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체포는 되었지만 진짜 처벌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해야 해. 도윤이 다짐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도윤 씨,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 만나서 다음 계획 얘기해요. 도윤이 문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YL그룹. 제인이 출근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 폭로월드가 제인 부회장이었다니. 완전 복수국이었구나. 제인은 직원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고모도 고생하셨어요. 제인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YL그룹을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기찬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것들을 모두 청산하고 회사를 다시 세워야죠.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게. 네, 함께해요. 제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제인의 사무실.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정말 무서웠어. 승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줄이야. 승우야, 미안해. 제인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속여서. 아니야, 이해해. 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은호도 죽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부터 정리하고. 제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모르겠어.
제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윤희의 치킨 가게. 제인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제인 씨. 윤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님도요. 제인이 윤희와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맞아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에서 제대로 벌받게 해야죠. 도희도 은호도 편히 쉴 수 있게. 보람이가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보람아 안녕. 제인이 보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보람이를 보면서 제인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날 밤 제인의 원룸. 제인이 책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재판 대비 마이너스 추가 증거 확보. 2. YL그룹 내부 정리 마이너스 공범 색출. 3. 피해 보상 마이너스 도희 가족 기타 피해자들. 4. 회사 경영 정상화. 제인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찬과 세리를 체포시킨 것은 복수의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80화는 끝났지만 제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복수와 더 완벽한 승리를 위해 재판 준비에 나서는 제인. 하지만 기찬과 세리가 예상치 못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